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오늘은 핸들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 블로그에 보면 이 핸들에 대하여라는 글이 있고요. 이 글에 보시면 이제 운영체제가 자신의 리소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핸들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라는 대한 내용을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어플리케이션이 운영체제 내에 있는 자원의 주소를 바로 사용하게 되면 운영체제가 자신을 보호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소를 바로 알려주지 않고 주소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정수값을 넘겨주는 것이 핸들이라는 글이거든요. 요약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그런 여러분들 일단 먼저 한번 보셔야 되고요. 이 내용. 그죠? 그래서 핸들 값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제가 다 그림을 그려놔서 설명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그림으로 이제 하고 의미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글을 읽고도 핸들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이제 그런 핸들을 사용하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예제를 하나 만들어서 그 이렇게 이것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글은 읽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하고 그 간단하게 이제 제가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나 하고요. 거기에 문자열을 하나 저장하고 출력하는 예제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하려고 그냥 다 내용을 고정하도록 할게요. 32바이트 그죠? 캐릭터니까 32바이트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을 했고요. 뉴연선자로. 그럼 지우는 건 바로 같이 하는 게 좋다고 했죠? 할당한 거 지우는 코드 바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을 복사하는 기능은 함수를 또 만들어 쓰지 않고 원래 있는 거 쓰도록 할게요. 저는 그냥 다른 것도 많은데 그 C에 있는 string.h 이용해서 그냥 str에 copy 언더바 s 이거 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기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어, 네, hello tips요라고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넣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내가 32바이트의 메모리를 만들었고 이 메모리에 이 hello tips요라는 문자를 복사를 했습니다. 그럼 이 P에 그 문자열이 복사되어 있겠죠. 그럼 그걸 출력을 해보면 이거 C 없을까요? 콘솔 아웃 써가지고 P를 출력하라 하고 우리가 백슬래시 n을 그냥 다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엔드 라인 해서 이렇게 쓰시면 이게 백슬래시 n하고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적거나 똑같거든요.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백슬래시를 적어주셔야 되고 그냥 엔드 l만 적어주셔도 라인 개잉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력을 만약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하면 이제 저 동적 메모리가 할당되고 헬로 팁스웨어가 복사되고 다시 헬로 팁스웨어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그죠?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종료되면서 이제 메모리 해제도 했겠죠. 자, 이렇게 보통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메모리를 할당하는 사람이 이걸 쓰는 사람, 그러니까 할당하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서로 나눠져 있고요. 이 할당하는 사람이 자신이 할당한 이 주소를 쓰는 사람이 모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P를 그냥 바로 쓰는 이게 이제 이걸 쓰는 사람은 이렇게 쓰겠죠. 관리하는 사람은 이걸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만들고 이거 쓰는 사람이 만든다고 하면 일단 코드가 하나로 있으니까 관리도 사실 나누기도 힘들지만 이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이 할당한 이 P에 들어있는 주소를 쓰는 사람이 모르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쓰는 사람이 알면 그 메모리를 지워버릴 수도 있고 다른 번지로 바꿀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어, 이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가 내부적으로 할당한 메모리를 쓰는 사람이 모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모르게 하고 싶은데 그럼 이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핸들과 같은 기법을 쓰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핸들은 어떻게 아까 그 글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핸들과 일반 정수 이 두 개의 값을 매칭시켜서 그죠? 매칭시켜서 어,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 그대로 해서 제가 그 의미적으로 한번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관리하는 게 이제 쓰려는 게 문자일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문자일을 관리하는 그 핸들 매니저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통 핸들 값을 이제 unsigned int 값을 쓸 건데 그러면 이제 unsigned int인 다른 변수랑 핸들 값이랑 구분 좀 지어야 되니까 type define
타입 df 갖고 unsigned int 값을 핸들이라고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을 재정의했고요. 그러니까 unsigned ints나 핸들이랑 같은 건데 지금 제가 의미를 좀 더 강하게 주기 위해서 핸들이라고 타입을 재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클래스, 그러니까 C++를 너무 안 해서 제가 예제를 그냥 클래스로 하는 게, 왜냐면 관리하는 사람과 쓰는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클래스니까, 뭐 C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클래스로 구분해 주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제가 클래스를 쓰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클래스에서는 사용자가 문자를 주면 자기가 그걸 관리를 저장을 하되, 저장된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을 사용자한테 아예 알려주지 않고 그걸 쓸 수 있는 핸들 값만 반환해서 핸들 값으로 사용자가 자기가 이 핸들 매니저라는 객체가 관리하고 있는 문자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멤버가 필요하니까 멤버를 정의할 텐데, 여기에 핸들 개수는 이제 디파인으로 하지 않고요, 객체가 생성될 때 몇 개 받겠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구조를 잠깐 잡아보면 생성자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생성자를 만드는데 생성자에다가 디폴트 파라미터를 쓸 겁니다. 어차피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생성자를 받을 때 뭘 하냐면 이 맥스 카운트라는 매개 변수에다가 디폴트 인자 50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아무런 값도 주지 않으면 50으로 초기화가 되는 거고요. 사용자가 값을 주면 그 값으로 맥스 카운트를 정하는 거죠. 내가 이제 핸들을 몇 개 관리할 것인지 대한 카운트를 정하는 거고요. 그러면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가 str list 이렇게 하고 인자를 안 적잖아요. 안 적으면 50이 넘어간 거예요. 뭐 아니면 내가 30개만 쓰고 싶다 하면 이렇게 명시하면, 30개를 이렇게 쓰면 요 30개가 여기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죠? 인자를 2개 만든 게 아니고요. 인자를 2개 만든 게 아니고, 그 인자가 2개 아니죠. 그러니까 객체 생성자가 2개 있는 게 아니라 생성자는 하나인데 생성자 하나에 그 디폴트 매개 변수를 써가지고 사용자가 매개 변수를 적지 않으면 50이라는 값으로 처리되게 하고, 만약에 적으면 그 값으로 이 값이 초기화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50이 아닌 30으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인자를 직접 명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냥 50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안 적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뭐 초기 카운트 같은 거 주는 거 귀찮아하면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그냥 사용자를 모르고 50을 쓰게 되는 거고, 그 사용자가 나 50 싫어, 딴 걸 쓰고 싶어 라고 하면 이제 안내를 하면 되는 거죠. 갈로 쓰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쓰고 싶은 숫자 쓰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운트는 이제 내가 보관을 해야 되니까 제가 멤버는 앞에 m이라고 붙입니다. 저희 노테이션은 이렇고요. 맥스 카운트에다가 멤버를 이렇게 놓고 사용자가 준 값을 여기다가 백업을 할 겁니다. 생성자가 만들 때, 그러니까 클래스는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게요. 뭐 여러 가지 부가 기능 만들지 않고 필요한 것만 딱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에 그래서 카운트 중간에 바꾸지 못하고 생성자가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처음에 객체가 만들어질 때만 값을 대입하는 형태로 제가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핸들 값과 그 포인터를 서로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매칭해야 되는데 여기서 직접 변수를 써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 클래스를 한다고 해서 꼭 구조체를 안 써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좀 더 강하게 주기 위해서 그 핸들 타입, 핸들 데이터라고 할까요? 핸들 데이터 이렇게 구조체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핸들, 제가 디파인 요구 핸들이라고 해놨죠. unsigned int 값을 해놓으서 h, 핸들 값은 h라고 그냥 주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는 지금 제가 캐릭터 포인트를 관리할 거니까 pstring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핸들 데이터에는 핸들 값과 그 핸들 값과 매칭할 이 문자 열을 관리할 이 포인터 있죠. 이 포인터를 그렇게 같이 두 개로 구조체를 묶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제가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니까 이 포인터로 np 데이터라고 이렇게 변수를 포인터로 잡았습니다. 왜 제가 포인터로 잡았냐면
사용자가 이제 몇 개 쓰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new 해가지고요. 이 핸들 데이터만큼 몇 개를 만드냐면 사용자가 주는 이 맥스 카운트 개수만큼 메모리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 폼은 돌려서 초기화하지 않고요. 그냥 메모리 셋 함수 써가지고 여기다가 0을 다 채워버릴 거예요. 사이즈 오브 이 구조체 크기만큼 곱하기 1바이트씩 초기화하는 함수라서 구조체 크기에 그러니까 요만큼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만큼이 실제 메모리 할당된 크기겠죠. 그래서 요 크기만큼 다 0으로 채울 겁니다. 왜 0으로 채우냐면 현재 이 핸들 값이 0이면 아직 이 항목이 지금 얘가 처음에 50개로 만들었으면 50개의 그 핸들 데이터라는 게 만들어졌을 텐데 50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그 50개 전부 다 이 H 값이 있겠죠. 근데 그 H 값이 처음에는 쓰레기 값이 들어있을 텐데 거기다 다 0을 넣은 거예요. 제가 전부 다 0을 넣어서 만약 핸들 값이 0이라면 아직 그 공간을 쓰지 않는다. 지금 제가 50개의 공간을 만든 거고 이 공간을 핸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핸들이 순차적으로 쌓일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 비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구분하기 위해서 핸들 값이 0이면 그 공간을 안 쓰고 있다라고 제가 쓰라고 제가 정책을 정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른 값이 0 아닌 다른 값을 쓰셔도 상관없고요. 저는 이제 0으로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처음에 다 0으로 대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 다 이제 이 핸들 데이터로 만들어진 이 구조체는 다 0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간단하게 이제 그런 거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런 코드 하나 더 넣어 주시면 되죠. 시아웃 값고 여기 이제 핸들 관리자가 초기화되었습니다. 생성되었습니다. 할까요?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출력하고요.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이제 줄바꿈까지 되겠죠. 그래서 핸들 관리자가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사용자가 이제 문자를 하나 추가할 수 있잖아요. 문자를 여기다가 객체에다 하나 추가하고 싶을 수 있겠죠. 그러면 파괴자하기 전에 먼저 추가하는 코드부터 먼저 넣으면서 설명할게요. 얘가 이제 핸들 값을 반환하게 할 겁니다. 이 함수가 insert string 이렇게 해서 insert string 하고 여기다가 사용자가 어떤 문자를 하나 주면요. 사용자가 이렇게 문자를 하나 주면 얘가 그 준 문자를 자기가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해서 여기에다 저장을 할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리하는 그 핸들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제가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자의 길을 알아야 되겠죠. 이 문자의 길을 알려면 간단하게 strlen 함수 쓰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위에다가 string.h 지금 넣었고요. 이거 그냥 쓰도록 할게요. 만들어서 쓰셔도 되지만 지금 간단하게 얘를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썼고요. 제가 더하기 1을 한 이유는 이 문자를 복사할 때 어차피 널 문자까지 복사해야 되니까 이 strlen은 널 문자 개수 빼고 순수 문자 개수만 반환하기 때문에 제가 널 문자까지 저장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하기 1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이제 이렇게 문자를 넣었고요. 그냥 문자열이 널이냐 뭐 이런 예외 처리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예외 처리는 그냥 하지 않고 그냥 제대로 입력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해야 되네요. 제가 아까 이 핸들 데이터가 맥스 카운트 개수만큼 만들어졌는데 어이구 왜 U자가 다 빠졌네요. 그죠? U자가 다 빠졌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 할 거냐면 맥스 카운트만큼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있는 값이 좀 0으로 다 초기화가 되어 있고 이 0이 아닌 것이 실제 핸들이 사용되는 거다. 그러면 내가 새로운 문자를 저장하려면 이 만들어진 MP 데이터의 맥스 카운트 개수만큼 만들어져 있는 이 각각의 데이터들 항목들 중에 H가 0인 것을 찾아서 거기다가 저장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어떤 게 H 값이 어디가 0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unsigned 타입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unsigned를 쓰도록 할게요. unsigned int i 하고 이걸 왜 제가 밖에다 선언하는지 나중에 이걸 그냥 제가 안에다 쓰고 문제가 발생하면 왜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돌 거냐면요. 우리가 맥스 카운트 개수만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문을 하나 돌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i가 0부터 해서 실제 항목은 맥스 카운트가 만들어져 있는 개수가 맥스 카운트 개수만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반복문을 돌면서 뭘 할 거냐면요. mp 데이터에 사실 이것도 그냥 여기 배열 기법 써도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할까요? 우리 이것도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mp 데이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우리가 할당해 놓은 이거의 시작 주소를 이 P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죠. 집어넣었으니까 결국은 얘랑 지금 주소가 같아졌거든요. 같아졌기 때문에 mp 데이터의 맥스 카운트 개수만큼 핸들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메모리 시작 주소를 포인터 P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P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P가 가리키는 H 값이 만약에 0이면 무슨 말이에요? 0이라는 뜻은 그 공간을 아직 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핸들 값이 0이니까 안 쓰고 있다는 거니까 여기다가 내가 뭐 할 거냐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할 겁니다. 0을 이제 찾은 거죠. 내가 0인 공간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 못 찾았다면 다음 걸로 이동해야 되니까 P++ 해가지고 다음 것으로 이동하게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직접 이제 mp 데이터를 처음 위치부터 포인터가 하나씩 뒤로 가면서 각 항목들을 체크하고 그 항목의 핸들 값이 0이면 브레이크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다 돌고 나오면 만약에 내가 중간에 핸들 값이 0인 걸 찾았다면 브레이크를 했다면 이 i 값이 무조건 맥스 카운트보다 적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i 값이 맥스 카운트하고 같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i 값이 맥스 카운트가 같다면 이 폼은 끝까지 즉 항목들을 맥스 카운트만큼 다 비교를 해봤는데 핸들이 0인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내가 뭐 50개를 쓴다면 50개의 핸들 값이 꽉 차 있다라는 거죠. 그럼 더 이상 추가할 게 없다는 뜻이기 추가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에러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즉 이 i 값이 max 카운트만큼 만약에 갔는데도 그죠 못 찾았다면 이게 아닌 경우에는 아니라고 해야지 사실은 아니거나 아니면 이거죠. 작아야지만 그죠 i가 맥스 카운트보다 작아야지만 이제 실제로는 그 항목이 h가 0인 놈을 찾았다는 뜻인데요. 지금 이렇게 에러가 나죠. 왜냐하면 이렇게 변수 선언을 하게 되면 이 변수는 이 포문 안에서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밖에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왜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 i 값은 이 폼으로 벗어나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서 뭘 비교하냐면 i가 맥스 카운트보다 작은 경우에만 이 작업을 해주고요. 만약에 i가 맥스 카운트보다 크다면 같거나 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폼은 끝까지 갔는데도 p가 h인 것, 그러니까 p가 가리키는 그 대상의 핸들 값이 0인 걸 못 찾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그 항목이 꽉 찼다라는 뜻이니까 이 else의 경우에는 else를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그냥 리턴해서 보통 이제 핸들이 unsigned 값이다 보니까 제일 최대값 이제 이게 사실은 signed로 하면 -1이겠죠. 이 값이 이제 반환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에러가 났을 때 핸들 값을 FF를 반환하는 이유가 그 사이에 있는 값은 쓰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50개인데 이거는 지금 그 뭐죠? 인트 최대값 40억대 정도 되는 값이 반환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요 값으로 반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만 1로 내려왔다는 뜻은 뭐예요? 이 부문에 못 들어갔다고 할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여기 안에서 리턴을 걸 거예요. 여기서 리턴문을 쓸 거거든요. 리턴문을 쓸 거기 때문에 요 밑으로 내려왔다는 뜻은 Cout 해가지고요. 콘솔 아웃에서 뭘 거냐면 더 이상 문자열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할 수 없다고 이제 에러 출력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요 조건문 안에 들어왔다는 뜻은 뭐예요? 이제 아직 핸들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할 거냐면요. 길이를 구하기 전에 뭐부터 할 거냐면 그 아까 우리가 찾은 핸들이 지금 P에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P에 들어가 있으니까 브레이크에서 나왔던 P에 들어 있겠죠. 그럼 P에 그 핸들에다가 이제 원래 0이겠죠. 0이니까 빠져나왔을 테니까요. 0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이제 고유한 값을 줘야 돼요. 핸들 값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 값을 결정을 랜덤으로 발생시켜 봤자 어차피 중복될 수 있잖아요. 랜덤도. 그래서 그렇게 보통 하지 않고 내가 여기다가 제너레이트 밸류라고 해서 젠밸류라는 변수를 하나 멤버 변수를 하나 추가를 할 거고요. 이 젠밸류는 처음에 1값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1값을 가지도록 하는
이 제너레이터 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이 젠밸류 그러니까 초기 값을 1로 줘놓고 이걸 뭐 하냐면 여기다가 젠밸류를 넣고요. 자기는 증가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얘가 고유값을 1, 2, 3, 4 만들어내는 변수로 쓸 거고요. 핸들을 쓸 때마다 자기 값을 하나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1을 대입하겠죠. 1을 대입하고 자기는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번 핸들 만들 때는 2를 대입하고 자기가 3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얘는 0에서 1에서부터 2, 3, 4 자동으로 증가하면서 핸들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순차 번호를 하나씩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가면 주문 뭐죠? 그 대기표 받듯이 그냥 이 일반 번호를 그냥 하나씩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용도로 만들 거고 이 값은 의미 없이 일씩 증가하도록 순차적으로 값이 증가해서 여기 들어가도록 제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값이 이렇게 반환되게 할 겁니다. 결국 이게 핸들 값이니까 이렇게 h 값을 여기서 반환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len 값을 구했으면 p 스트링에다가 new 캐릭터에서 문자열의 alien만큼 하도록 하고 이런 것 같은 메모리 카피 쓰는 게 더 좋다고 했죠. 이 문자열 할당된 문자열에다가 그죠? 메모리에다가 사용자가 준 문자열을 그죠? alien 개수만큼 복사하면 그 제가 플러스 1 해놨으니까 널 문자까지 다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자열도 복사를 했고요. 그럼 이제 문자열 제대로 복사했는지 이것도 똑같이 해서 사용자가 준 문자를 확인해서 한번 찍어볼까요? 이거 제대로 할당이 들어갔는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한 칸 띄우고 문자를 추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문자열이 추가되었다고 아이고 이거 코테이션 찍으면 안 되죠? 변수값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사용자가 넣은 문자열이 한 번 더 찍히면서 문자열이 추가되었다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고 사용자한테는 실제 할당된 이 주소를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주소를 주는 게 아니라 이 핸들 값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 핸들 값을 주면 이제 사용자는 이 핸들 값을 나중에 쓰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한테 내가 관리하는 실제로 할당된 메모리 주소를 주지 않고요. 그 할당된 메모리랑 같은 위치에 있는 이 그냥 생성된 값 있죠. 순차적으로 생성된 값인 그 번호를 주는데 이 번호를 우리가 핸들로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반환이 됐을 거고요. 반환이 됐을 테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사용자 넣을 때마다 이 핸들이 하나씩 추가되겠죠. 추가되면서 이제 메모리도 이렇게 동적으로 할당돼서 하나씩 들어가게 될 텐데 이거 나중에 이제 종료할 때 지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객체 파괴자를 제가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쓰는 사람은 이런 거 신경 안 쓰게 하는 게 최선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똑같아요. 이거 가져가서 그 할당된 게 지금 MP 데이터니까 그죠? MP 데이터 안에 있는 그 추가된 문자열들 다 삭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맥스 카운트 개수만큼 돌면서 뭐 할 거냐면 이 그냥 무조건 지울 게 아니고요. P의 H가 0이면 무슨 말이에요? 0이라는 뜻은 지금 할당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0이 아닌 경우만 지금 할당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0이면 어차피 할당이 안 돼 있는 거니까 나디꼬로 0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값이 0이면 어차피 if문이 거짓이 돼서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디꼬로 0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뭐 불편하시면 의미가 잘 전달 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적으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적으셔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뭘 할 거냐면요. 0이 아닌 경우에는 그 위치에 문자열이 지금 할당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딜리트해서 그 위치에 있는 문자열 내가 그 핸들이 지금 할당되어 있는 곳에는 문자열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 문자열 삭제하는 코드를 이렇게 넣으면서 이 맥스 카운트만큼 돌면서 그저 P가 플러스 되면 항목을 하나씩 뒤로 가면서 다 지우겠죠. 문자를 이렇게 돌면서 하나씩 다 지울 겁니다. 지우고 나서 그 다음 해야 될 건 이 할당했던 핸들 데이터 이 할당했던 것도 지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가 이렇게 많죠? del 그렇죠? 딜리트 해서 이제 내가 이 문자열을 관리하던 이 핸들 데이터도 삭제를 해주고요. 여기 안에 저장되어 있던 문자열도 핸들이 0인지 비교해서 할당되어 있었다면 몽땅 다 삭제해 주는 거죠. 즉 P가 가리키는 H 값이 즉 핸들 값이 0이라는 뜻은 아직 거기엔
문자열이 배당이 안 돼 있다는 뜻이니까 삭제할 필요가 없고요. 0이 아닌 경우에만 문자열이 있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삭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P++에서 쭉 돌고 나면 싹 다 지우겠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unsigned int가 밖에 있을 필요가 없죠. 얘는 여기 안에 있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i가 딱 밖에서 안 쓰잖아요. 여기서 돌고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고, 아까 insert 같은 경우는 이 i를 요 밖에서도 쓰니까 제가 여기다가 밖으로 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용자도 뭐 사용자 모르게 이제 객체가 파괴될 때 알아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문자를 삭제하고 관리하던 메모리까지 모두 삭제하는 코드를 다 추가했고요. 이것도 뭐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cout 이거 console out 하나 써서 객체가 관리하던 핸들 관리자라고 했군요. 핸들 관리자가 관리하던 문자열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출력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핸들 관리자가 관리하던 문자열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생성자 파괴자 끝났죠. 그 다음에 인서트 스트링 하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한테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코드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제 50개가 만들어진 거죠. 여기다가 insert string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자기가 저장하고 싶은 문자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넣어주면 그죠?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문자열이 내부적으로 메모리 할당돼서 이 str 리스트에 저장이 되는데, 나는 그 주소를 이 사용자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고 그 대신 사용자가 이거 자기가 넣어놓은 이걸 쓰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핸들에서요 그 사람한테는 핸들 값으로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핸들로 여기 이 값이 지금 insert string이라는 함수 우리가 만드는 게 핸들 값을 반환하도록 했죠. unsigned int 값을. 그러면 그 unsigned int 값을 얘 보고 기억하라는 거죠. 네가 지금 저장한 이 hello tipswere라는 문자열을 네가 쓰고 싶으면 이 핸들 값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핸들 값을 주면 내가 이 문자열을 쓸 수 있게 해줄게 라는 뜻으로 지금 핸들 값을 하나 준 거고요. 그럼 이 사람은 실제 주소는 받지 못했고 그 실제 주소를 쓸 수 있는 정수값 하나를 받은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1이 여기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 값을 갖고 내가 이제 이 자기가 저장해 놓은 문자를 출력하고 싶다. 지금 문자를 출력하는 함수가 여기 없죠.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 만들면, 그래서 여기서는 핸들 값으로 갖게 해주는 거죠. 사용자가 어떤 핸들 값을 하나 던져주면 핸들 값을 주면 이 핸들 값에 해당하는 핸들이 있으면 그 문자열을 출력하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만들어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굳이 밖에 이렇게 있을 필요 없고요. 이거 똑같아요. 우리 관리하는 메모리 시작 주소를 받았어요. 그 맥스 카운트 전체가 맥스 카운트 개수만큼 있으니까 그 개수만큼 반복하면서 이게 0이 아니면 무슨 말이에요? 거기 문자열이 있다라는 거죠. 문자열인데 그냥 그렇게 할 필요가 없네요. 여기다 바로 그러니까 그 사용자가 준 그 문자열이 그죠? 사용자가 준 문자열이 그 여기 자기가 관리하는 문자열 핸들이 자기가 관리하는 핸들이랑 같은 게 있는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용자가 여기다가 어떤 값을 줬으면 그 값이 그죠? 여기에 자기가 관리하는 그 문자열이랑 같은 게 있는지를 비교를 해서 만약 같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내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찍어주는 거죠. 여기다가 사용자가 준 문자열을 ph 위치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걸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문자를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할 거고요. 사용자가 이 준 핸들 값에 해당하는 그 문자를 화면에 이렇게 출력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작업할 필요가 없잖아요. 출력했으니까. 그래서 리턴을 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리턴을 하고 여기서 리턴 해버리고요. 밑에서는 뭘 할 거냐면 만약에 이 폼은 다 빠져나왔다는 뜻은 뭐예요? 사용자가 준 핸들 값이 여기 없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관리하는 그 핸들 테이블에 사용자가 준 핸들 값이 없었으니까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cout에서 콘솔 아웃에서 유효하지 않은 핸들입니다
핸들 값을 사용했습니다 라고 이제 에러를 출력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 이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에러 처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엉뚱한 값을 넣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쓰지 않는 값을 넣었을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은 핸들 값을 사용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요. 만약에 그 핸들 값이 제대로 된 핸들 값이면 내가 관리하던 그 핸들 데이터 안에 그죠 50개 안에 저장되어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만약 제대로 찾았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문자를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 값을 출력하도록 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저기 넣어놓고 핸들 값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HSTR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넣은 것에 대한 핸들 값을 여기 넣어줬으니까 얘가 그 핸들 값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서 그 항목을 찾아서 그 항목에 있는 문자를 출력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차피 상승자 파괴자 다 돌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 이제 관리할 필요가 없고요. 자 한번 볼까요? 문자일이 추가되었다고 떴죠. 그죠? 이거 추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문자일이 하나 나왔죠. 헬로우 팁스에러가 한 번 더 나왔고 핸들 관리자가 제거했습니다. 이제 나가면서 객체 파괴자가 놀면서 다 제거를 한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는 이제 자기가 보관한 이 메모리, 그죠? 이 문자일의 주소를 사실 모르더라도 이 핸들 값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저장해 놓은 그 문자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정리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걸 이제 딜리트니까 뭐 기능을 더 추가를 하는데 내가 넣어놓은 문자를 삭제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삭제하는 코드는 딜리트 스트링 이렇게 해서 똑같아요. 사용자가 준 이 핸들 값 있죠. 이 핸들 값을 주면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저 핸들에 해당하는 숫자를 지워주는 거죠. 그럼 이거랑 사실은 코드가 거의 비슷하겠죠. 중고 코드 잘 처리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서 그냥 나열식으로 쓸게요. 돌면서 똑같은 핸들 값이 나오면 이제 뭐만 해주면 돼요. 여기서 그죠? 똑같이 여기서 딜리트 해서 P에 그죠? 스트링 이거 지워주시고요. 그죠? 지워주시고 여기 이제 핸들이 지워졌으니까 PH 값도 이렇게 0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공간은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다. 제가 핸들 값이 0이면 쓰지 않는 공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쓰지 않는 공간이라고 제가 정한 겁니다. 그래서 0을 이렇게 넣어 줄 거고요. 리턴해서 끝낼 거고 여기 이제 하나 더 해준다면 여기다가 문자열이 삭제되기 전에요. 콘솔 아웃으로 P가 가리킨 스트링 어떤 문자열이 삭제되는지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줬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삭제됐다고 이 문자열이 삭제됐다고 제가 이렇게 출력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삭제했다고 해줄 거고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폼은 다 돌았는데 이 나왔다 리턴되지 않고 나왔다는 뜻은 뭐예요? 리턴되었다는 뜻은 여기서 끝났다는 뜻이니까 찾아서 삭제를 했다는 뜻이고요. 만약 이 폼을 다 나왔는데도 삭제하지 못했다는 뜻은 뭐냐면 사용자가 쓴 이 핸들 값이 결국은 유효하지 않은 핸들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삭제를 못했다는 거겠죠. 만약 정상적으로 했다면 삭제가 될 거고요. 잘못했다면 유효하지 않은 핸들 값을 사용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제가 더 이상 쓰기 싫으면 여기다 뭐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다 점 딜리트 스트링에서 자기가 넣은 값을 이렇게 삭제하도록 했고요. 이렇게 삭제한 상태에서 다시 어차피 삭제하더라도 hstyle 변수 안에 있는 값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 이름을 갖고 다시 제가 프린트 스트링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도록 하면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보면 처음에 이제 핸들 관리자가 생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린트 스트링에서 한번 찍었죠. 문자를 찍고 나서 내가 딜리트 스트링을 했으니까 얘가 뭐라 했어요? 헬로 팁스웨어가 삭제되었다고 이렇게 떴죠. 그리고 다시 프린트 스트링을 하면 이미 삭제됐으니까 그 문자열이 그 핸들을 쓰면 유효하지 않은 핸들 값을 사용했습니다. 라고 이제 에러 처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끝났으니까 객체 파괴자가 핸들 관리자가 관리하던 문자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핸들 매니저라는 클래스를 만든 거고요.
이걸 쓰는 사람은 이렇게 코드를 쓰는 거죠. 이렇게 쓰면 이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내부적 관리하는 메모리에 대한 주소를 전혀 이 쓰는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단순하게 정수값으로 바뀐 핸들 값을 전달해줘서 그 사람은 그 주소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문자를 출력할 수도 있고 그 문자를 삭제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저 정수값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운영체제가 이렇게 하면 느려서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기 이제 특별한 자료 구조를 뭐 해시라든가 아니면 이 어레이 직렬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 써가지고 이 부분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겠죠, 당연히. 만드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까지 고민할 필요 없고 지금 이 강좌는 말 그대로 핸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기 위한 글이라서 강좌라서 정말 심플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문법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그 포인터를 감추고 그 포인터를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정수값을 만들어서 사용자가 얼마든지 포인터를 쓰지 않고도 해당 포인터에 있는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것이 결국 핸들을 구현하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 핸들 매니저를 만든 사람은 이 핸들 매니저를 쓰는 사람들한테 포인트를 전달해 주지 않고 정수값을 전달해서 자기를 쓸 수 있도록 자기가 관리하는 문자를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자기는 포인트를 못 쓰게 했으니까 그만큼 보호가 되어지는 거죠. 내부적으로 어차피 자기가 포인트를 쓰고 있고요. 포인트를 안 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자기는 쓰되 그 사람이 못 쓰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통 작업을 운영체제들이 많이 합니다. 왜요? 운영체제는 응용 프로그램이 자기를 공격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런 방법을 써서 막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구현하거나 뭐 솔루션을 구현하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똑같이 자기 내부에 있는 어떤 정보를 외부에 드러내기 싫을 때 이런 기술을 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제로 만들어 드린 거고요. 이 부분들이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코드 자체가 생소해서 그런 거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최대한 많이 실습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예, 꼭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강좌는 이 핸들에 대한 보충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이걸 블로깅과 함께 해놓을 테니까 블로깅을 해놓을 테니까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제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에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복습하셔서 꼭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강좌를 마치겠습니다.